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 4분기 유플라이마 통한 호실적을 기대한다.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박재경 연구원은 유플라이마의 FDA 승인은 연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셀트리온은 4분기에 대해 유플라이마를 통한 호실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에는 베그젤마, 미국 유플라이마 출시가 예정돼 있다. 4분기부터 출시 준비를 위한 유플라이마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러면서 좋은 기사 내용이 3개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화이자가 있다면 한국엔 셀트리온이 있다. 바이오시밀러부터 신약까지 현실화하는 2030 비전. 자, 2030년까지 글로벌 로드맵이 다 나와 있다는 부분이죠. 너무나 중요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셀트리온과 동행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밝힌 2030 비전이 현실화하고 맏형격인 셀트리온은 그동안 바이오시밀러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신약 개발까지 저변을 넓혔다.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 자, 현재 바이오약품의 몸통, 심장인 항체의 세계 최초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던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이죠. 그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얘를 통해서 끊임없이 현금 흐름, 캐시카우를 창출을 하고요. 그 돈으로 바이오베터와 신약에 투자가 되고 있죠. 2030년까지 해마다 새로운 제품을 내놓겠다는 포부이다. 둘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럽에서 전 제품 직접 판매를 통해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한꺼번에 잡고 있다. 막내 제약은 2년 사이 국내 매출을 2배 이상 끌어올리면서 중견 제약사로 발돋움했다. 그 중심에 고덱스가 있었죠. 국내외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셀트리온 3사를 살펴봤다. 자, 제약은 더불어 다케다, 동아시아 판권을 인수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에 의해서. 자, 첫 번째 기사가 세 번째가 있는데요. 오늘 한번 다 보볼게요. 2019년 5월 셀트리온 명예회장은 회사의 2030 비전을 발표했다. 2030년 화이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뷰로 거듭나겠다는 포부이다. 현재 서정진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고 셀트리온의 이망이 올랐다는 평가이죠.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이제 과실을 따내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 2조 3,5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만 8천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계속 2023년도, 4년도 폭발적인 성장을 해나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해외에서 잘 나가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자, 램시마, 어즈마, 트룩시마가 현재 캐시카우를 창출하고요. 베그잘마가 충실하고요. 그 심장인 이제 두 번째 심장인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반드시 숫자를 찍어줘야 됩니다.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 매출 10조, 신약과 바이오 베터로서 찍어대고요. 글로벌 바이오약품 등재 순위에 글로벌 바로 블록버스터의 순위에 등재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플라이마 현재 규모로도 25조가 넘어가죠. 미국만 20조가 넘어가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을 내년에 우리가 개척을 시작합니다. 자,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유럽 및 미국 품목 혁어 현황, 파이프라인, 즉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실제 제품이 장착하게 된 거죠. 라인업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파이프라인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죠. 램시마 SC, 투룩시마, 허즈마,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글로벌 블록버스터 라인이 6개로 늘어났고요. 다시 한번 또 확장하게 되겠죠. 아일리아, 스텔라라, 졸레어, 프롤레어, 악템나까지. 이미 로드맵이 다 나와 있고요. 이 캐시카로 가지고 바로 ADC, 항체약물 접합제, 이중항체 mRNA에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무려 11종의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하고 있다. 자, 시장 규모가 150조에서 이 11종의 시장 규모가 150조에서 200조. 그 시장을 라인업을 보유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2조에서 과연 파일을 얼마나 갖고 올까요? 이 200조. 요 안티바디 시장에서 과연 몇 프로, 이 시장은 계속 커지죠? 몇 프로 파일 갖고 있을까요? 4조, 5조, 10조, 15조. 저는 확실성의 영역이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여기에도 계속해서 ADC와 이중항체, 그리고 항암제, 면역관문 억제제인 트룩시바와 옵티보,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선 앞선 원가 경쟁력, 이제 공장에 대한 수율과 그리고 이제 직판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죠.
연구개발 임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에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 자체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ADC 항암제, 이중항체 항암제, 그리고 면역감원 억제제, 신약, 면역감원 억제제는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이중항체와 항암제와 mRNA는 신약으로서 개발에 나설 계획이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성공 방정식은 직판이다. 램시마 SC, 유럽 의사들도 반했다. 2조 클럽 달리는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직판이 가시권에 들어가고 있죠. 즉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 시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화이자와 노바티스, 존슨앤존슨, 글로벌 제약사의 텃밭인 유럽과 미국에서 직판을 통해서이다. 상상할 수도 없죠. 삼성전자도 직판 판매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선 더불어 국내 제약뿐만 아니라 해외 제약사들이 사실 업무를 잘 못 내죠. 미국과 유럽에 바로 직판망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구두발을 끊고 직접 침대 베드를 끌고 간호사와 직접 의사를 만나가면서 뚫었던 개척한 망이죠. 셀트리온의 해외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헬스케어는 그동안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에 직판해오던 것들을 올 들어 전 제품으로 확대했다. 헬스케어가 이제 숫자가 본격적으로 증자합니다. 그리고 3, 4합병을 앞두고 있죠. 호실적 배경엔 직판이다. 유럽장에서 시작한 직판 영향이 크다. 그래서 기존 직판 중이던 램시마와 램시마 SC 이외에 유플라이마, 트룩시마, 허즈마 등 항암 바이오시밀러까지 직판을 본격화했다. 2020년부터 자체 유통망을 확보한 것도 직판 전환에 힘을 더했다. 지난해 기준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에만 총 12개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유럽 내 직판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대단한 거죠, 사실은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우리는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직판의 장점을 수익성으로 꼽는다. 중간 유통사 개념인 해외 파트너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볼륨이 커진다는 거죠. 유럽 내 판매를 담당했던 현지 기업에 지불한 마진율은 무려 40%, 엄청나죠? 요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파트너사에 내는 비용을 줄이면 다른 경쟁사 대비 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이다. 유럽 시장에서 직판 전환에 따른 그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헬스케어가 가장 먼저 직판 체제로 전환한 램시마와 램시마 SC의 시장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다. 램시마와 램시마 SC의 독일 시장 점유율은 2020년 약 15%에서 31%로 2배 증가한 뒤 올해 무려 1분기 42%까지, 프랑스에선 18%, 2020년 18%에서 올해 1분기 무려 50% 가까이 뛰었다. 이게 바로 뿌리를 내렸다는 그 증거이죠. 유럽 의사들도 박수갈채, 미국에서도 직판 신화를 쓴다. 유럽 장질환학회에서 램시마 SC 엄청난 호응들을 받았죠. 최병서 헬스케어 글로벌 마케팅 본부장은 의료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며 주목한 이유는 높은 치료 효능을 나타낸과 동시에 환자의 치료 편의성을 개선한 램시마 SC의 강점이 현장 데이터와 연구 데이터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됐기 때문이다. 헬스케어는 유럽 주요 5개국에 속하는 영국과 독일의 베그제마를 런칭했다. 핀란드에서는 헬싱키와 우시마 지역의 병원 입찰에 참여해서 경쟁사들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다. 헬스케어 유럽 본부장은 영국과 독일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유럽 전역에서 베그제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시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서 또한 입찰 규모는 핀란드 내 아바스트 시장 내 30%에 해당한다. 전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직판 전환을 노린다. 미국 시장은 보안과 약가제도, 유통구조 등이 복잡한 것으로 유명하다. 자,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바이오약품 판매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미국 주판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글로벌 빅팜을 향해서. 자, 마지막 국내에서 새 넓히는 셀트리온 제약, 케미컬 바이오 쌍끌이, 처방약 시장 9위 도약. 자,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국내에서 새를 불리고 있다. 지난해 처음 국내 누적 원예 처방약 실적 상위 10대 제약사에 이름을 올린 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9위로 한 계단 더 올라섰다. 구한서제약. 자, 사실 이거를 끌어올렸던 게 바로 셀트리온의 역량이죠. 합성의약품 시작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치매치료제 등 다양한 품목들을 장착한 덕분에 이와 함께 자사 대표 품명인 간장약 고덱스의 급여 유지에 성공하면서 불안 요소를 지우는 데도 성공했다. 셀트리온 제약의 올해 3분기 누적 처방액은 2,5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다. 자, 원예 처방액 증가에는 제품 다변화가 주요했다. 셀트리온 제약의 모회사 셀트리온은
밖에다로부터 의약품 18개 품목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권리를 인수했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다. 자, 국내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국내에서 램시마와 램시마 SC, 트룩시마, 허주마, 유플라마를 판매하고 있다. 램시마와 트룩시마는 올해 상반기 매출 27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했다. 지난 3월 출시한 유플라마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자, 새로운 품목 노네페지 패치치료제 출시를 하고 판매를 본격화했다. 자, 올해 10월 식약처로부터 아바스틴 바이오 베그젤마도 주목이 된다. 고덱스에 대한 건강검거 비율을 유지해 불안 요소를 제거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관계자는 바이오 의약품과 합성의약품 분야에서 모두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에 의해서 바로 바이오와 그리고 케미칼 이 두 가지 심장을 가지고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화이자가 있다면 한국에는 바로 셀트리온이 있다. 직판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그 열매가 맺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케미칼과 바이오 양 끝에 손에 쥐고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은 미래 그림을 분명히 그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9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9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0.27, 약보합, 헬스케어는 1.31, 제약은 1.47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해외 증시 먼저 볼게요. 전 세계 증시, 미국 증시가 좀 하락폭이 있었어요. 나스닥이 2.48, S&P가 2.08, 다우가 1.95, 니케이 0.98, 상해는 0.39 약보합, 항생은 1.7% 하락, 독일, 프랑스, 영국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한국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하락이다. 미국 공화당이 아주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었지만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미국 선거협회 일제히 하락, 저는 이제 명분으로 보고 있어요. CPI 앞두고 그리고 현재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죠. 전 세계 증시, 특히 미국 증시 기준으로 대한민국 증시도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강세가 강했죠. 그래서 하락으로 보고 있다. 시장 지표를 좀 볼게요. 먼저 원달러 환율이 1380원, 즉 원화의 약세, 달러의 강세겠죠. 110.46, 찔끔 올라갔고요. 달러가 원화도 찔끔 약해졌고요. 유가는 85.83달러로 살짝 내려갔습니다. 유가, 달러, 원화 다 사실 큰 움직임 변화는 없었고요. 미 국채 금리는 약세가 나왔었어요. 4.09, 4.60. 자, 떨어졌는데 시장은 떨어졌죠. 지금 지표상으로 채권 금리하고 채권 시장하고 그리고 외환 시장, 자, 외환 시장, 원화 시장, 원화 시장하고 원화 시장, 외환 시장 요 흐름은 맞을 수가 있겠죠. 유가는 거기서 거기 흐름. 근데 채권 시장은 오히려 다른 시장과는 좀 다른 특별한 그런 하루를 보였던 것 같아요. 약간 지표상으로 혼돈되고 있다. 자, 셀트리온의 11월 9일 대차 잔고입니다. 1540주가 줄어서 892만 5천주. 자, 흐름이 보면 대차 잔고가 훅 줄었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공매도 누적 잔고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창을 보시죠. 골드만 왔다 갔다 하겠죠. 어제 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국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신한도 사면 또 내일 팔겠죠. 그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 있다. 미래에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현재 거래량 자체가 워낙에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만 왔다 갔다 하고요. JP모간 또 오늘 팔았어요. 찔끔. 어제 다 맞죠. 왔다 갔다 한다. 골드만도 마찬가지로. 사실 얘네들은 잔챙이고요. 메릴린치와 모건 스탠리가 중요한 흐름이고요. 개인의 큰 물량이 외국인 창구로 넘어가고 있죠. 더불어 기간 수급의 중심인 연기금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 부분 꼭 인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먼저 보고 가시죠. 셀트리온 수급 기준 오늘 기간이 44,000주. 그중에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담당을 했다. 크지는 않았지만 44,000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14,000주, 연기금이 18,000주. 한 달 기준 연기금이 41만주, 금융투자는 56,000주. 그리고 개인이 100만주 물량을 기간으로 67만주, 외국인으로 42만주가 넘어가고 있다. 오늘 보험 993주, 투신 9,215주, 사모펀드 1,883주를 매수했습니다. 사모펀드가 한 달 기준 47,000주인데요. 매도를 했는데 요 매도폭이 크지 않지만 다시 플러스 흐름으로 들어오길 기대해 봅니다. 외국인은 오늘 7,090주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36,000주 매도하였습니다. 이 7,000주는 거의 사실 약보합권. 개인은 36,000주. 무려 한 달 기준, 그것도 한 달 기준으로 100만 주가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헬스케어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29,000주, 기간이 10만 주였어요. 기간 10만 주 중에서 시장이 빠지다 보니 금융투자가 다시 한번 9만 주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9만 주 중에서 한 달 기준 금융투자가 23만 주, 한 달 기준 46만 주 매도했고요. 개인이 4만 2천 주, 요 물량이 고스란히 외국인으로 넘어갔다. 한 달 기준이고요. 헬스케어 또한 큰 흐름을 보게 되면 개인의 압도적인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죠. 연기금은 그래도 오늘 만 주를 매수했는데 한 달 기준 2만 4천 주, 큰 흐름에서 압도적으로 연기금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의 중심이다. 오늘 사모펀드 2만 3천 주, 투신 6,100주, 보험 114주, 금융투자 9만 주, 즉 매도의 중심은 오늘 금융투자였고요. 시장이 빠지니까 사모펀드도 2만 3천 주, 한 달 기준 21만 주 매도하였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각각 한 달 기준 20만 주씩 매도를 했는데 도합 43만 44만 주예요. 얘네가 조금은 돌아서야 헬스케어도 좀 돌아설 수가 있겠죠. 자, 셀트리온 제약 오늘 개인 14,000주, 외국인 37,000주 매수하였습니다. 기간 18,000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17,000주 다 담당했고요. 사모펀드가 428주, 한 달 기준 21만 9천주 외국인이 매수했고요. 개인은 13만 7천주 매도, 기간은 7만 6천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 4.54, 거의 미미하죠. 9%, 6%, 3%, 4%, 8%. 그리고 거래량이 27만, 32만, 26만, 25만, 33만, 42만. 거의 거래량이 바닥권이에요. 30만, 20만, 40만. 그렇게 공매도 매매 비중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오늘 0.27 하락.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20.3%. 오늘 좀 늘었습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않는다.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허수이다. 거래량은 51만 5천주. 오늘 1.3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18.54. 거래량은 6만 3천주. 오늘 1.47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11월 9일 기준, 어제 기준이죠. 신용잔고 비율은 0.75.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녹색 바닥에 있어요. 주가가 반등 나와도 신용잔고 비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누르는 물량이 많지 않다. 가볍다. 얘네들도 공매도도 예전 같지 않다. 힘빨이 빠졌어요.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32. 바닥권이죠. 제약도 1.23. 삼형제가 나란히 신용잔고 비율은 바닥권에 있다. 공매도 누적잔고와 대차잔고는 둘 다가 반등 나와서 한 요 부근에 같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공매도 누적잔고 1200만 주에서 지금 현재 이제 200만 주대. 그죠? 그리고 100만 주대가 곧 있으면 볼 것 같아요. 그림에서. 큰 흐름에서. 그리고 대차잔고 또한 압도적으로 3200만 주대에서 800만 주대로 줄어있죠. 이것 또한 같이 한번 실적 성장에 나올 때 3, 4합병 아래 대량으로 끝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요게 끝나면 공매도가 떠나는 거죠. 찐 외국인이 담고 그리고 기관도 진짜 들어오고 개인은 계속 떠나가고 이제 진짜 찐으로 하는 모습을 시간차를 두고 보리라 생각을 해요. 2023년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 같고요. 2024년 계속 좋다. 미래의 그림이 다 나와 있는 부분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 오늘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의 월봉 차트를 보면서 마칠게요. 이렇게 바닥권, 역사상 기업가치 대비 저는 거의 최저 수준에 있다 생각을 해요. 2019년도에 매출액 1조 1천억, 지금은 영업이익만 8천억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곧 있으면 1조가 나오겠죠. 영업이익만. 숫자만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판매되는 제품이 3개에서 6개를 넘어서 이제 10개에 육박하게 가겠죠. 제품의 파이프라인도 임상 3sam에 근접하는 게 바로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레어 바로 이런 것까지 계속 장착하게 되죠. 그리고 직팜의 뿌리 깊음. 이미 기업 가치는 확연하게 달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열심히 지들은 모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밀리면 담고 밀리면 담고 올라가면 찔끔찔끔 밀어내고 가격을 조절하죠. 매크로가 진정되고 기업 가치가 성장할 때 우리는 정고점 돌파의 고속열차에 반드시 탑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